네, 이어서 자동차 상담 시간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보험 사기가 꼽히고 있는데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보험 사기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특히 보험 사기가 점점 조직화되면서 사기 금액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화물차나 택시, 버스 등만 노리는 사기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일반 보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이런 보험 사기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이차민 파트장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파트장님, 이게 저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운전하는 차량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을 좀 하는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 자동차 공제 사업자의 재산 상황 검사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예. 좀 오늘 처음 이제 같이 방송을 하니까 긴장도 풀 겸 좀 쓸데없는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게 자동차 쪽에 종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 운전은 잘하십니까? 운전 경력은 한 15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무사고로 잘 운전하고 그러세요? 있습니다. 예. 사고가 없다는 게 결국 운전을 또 잘한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빨리 가는 것보다도. 예, 천천히 잘 안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 자동차 공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동차 공제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것인데요. 예. 보험은 불특정 다수가 가입하지만 자동차 공제는 원칙적으로 특정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사업용 차량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운행 빈도가 현저히 많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 역시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보험회사에서는 사업용 차량의 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예. 자동차 보험료 역시 가파르게 인상시키고 운수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수 사업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상호 보조를 위해 공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동차 공제조합은 1979년으로 올라가는데요. 법인 택시를 시작으로 개인 택시, 버스, 전세버스, 화물, 렌터카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현재는 6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예. 지금 버스나 택시, 렌터카, 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도 이 자동차 보험 사기가 자주 발생을 합니까? 흔히들 흔치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예. 버스나 화물차 같은 이제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고가 빈번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피해 과장과 같은 이제 보험 사기는 개인용 차량, 사업용 차량을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차량보다 운행 시간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예. 보험 사기에 노출된 시간 역시 많아서 예. 보험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렌터카. 네. 예.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 시장이 약 19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예. 이 중 자동차 공제조합이 약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험 사기 역시 산술적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차량들과 유사하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보험 사기 적발 실적을 보면 약 2% 정도로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아니 저 적발 실적이 약 2%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보험 사기에 비해서 그 적발 실적이 좀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몇 가지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도 있었지만 예. 공제자업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싼 자기 차량 손해라는 담보가 거의 없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보험 사기 유형인 보험 가입 전 사고의 사고 가입 후 접수 위장 사고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운전자 및 차량 바꿔치기, 음주운전 사고 야기 후 지연 접수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로 인해 가지고 공제조합은 자체 적발을 위한 보험 사기 전담 조직의 구성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였고 보험회사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 법령의 차이로 인해서 보험회사 위주로만 또 보험 사기 공동 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허위 과장 청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 사고, 예. 공유 렌터카를 이용한 사고 가공 등 피해를 과장하거나 예. 보험금 평치를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공제조합도 보험 사기 조사 업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사고 발생이나 확률이 높지는 않다는 건데 그런
이런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보험 사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각 공제마다 이제 가입하는 차량의 종류가 달라서 각각의 예. 특유한 보험 사기 유형이 좀 존재하는데요. 우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에 실려 있는 적재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예. 이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 가입하지 않고서 막상 사고가 나면 가입한 차량으로 차량을 바꿔치기 아하. 하는 사고가 좀 발생할 수 있고 버스에서는 차내 탑승객이 고의로 넘어지는 사고, 승객이요? 예, 승객이 예. 뭐 차량 버스 급출발해서 넘어졌다라고 예.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택시의 경우에 이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는 갓길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때를 노려서 고의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아하. 발생시키고 예. 렌터카가 요즘 가장 심각한데요. 예. 렌터카를 대여한 후에 SNS를 통해서 보험 사기 가담자를 모집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일명 뒤쿵 사고를 만행시키고 있습니다. 저 뒤콩 사고 이게 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고입니까 이게? 이제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내 차량이 아닌 남의 차량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차량 2대를 빌립니다. 예. 그래서 앞에 차량에 4명이 탑승을 하고 뒤에 차량에 4명이 탑승을 해서 예. 100% 과실인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받는 뒤에서 쿵 하는 예.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탑승자 7명에 대한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SNS를 통해서 뭐 공격수를 구합니다. 같이 할 사람 사기고 예. 같이 할 사람. 그걸 이제 공격수, 수비수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요즘 저 렌터카가 문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심각한데 얘기 들으면서도 요즘 심각해 보입니다. 저희 애청자 중에 버스나 화물트럭 또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한 번쯤 좀 의심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차내 승객 사고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보험 사기 등 이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예. 보험 사기는 뭐 사업용, 개인용 차량을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의 운행량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례일 것 같으니 청취자분들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 진행자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오래된 구도심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도로변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많아요. 예.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마주오는 차량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행을 하면서 서로 비켜주며 운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보험 사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런 장소만을 물색한 후에 배회를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있으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이게 이런 길이 많거든요, 사실. 네, 종종 있어요, 정말. 저도 뭐 퇴근길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저 기다렸다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당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사기는. 뭐 사업용 차량, 개인 뭐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당할 수 있는. 이게 중앙선 어쩔 수 없이 침범했습니다만 그 중앙선 침범한 사람이 결국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렌터카도 한번 사례 소개해 주시죠. 이제 뭐 렌터카를 이용할 사례는 이제 정상적인 운행 차량이 이제 후미초를 한다거나 차선 변경을 해서 이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인데 예. 렌터카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두 보험 사기로 의심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광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비슷한 연령대 사람이 가득 타고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에 탑승객의 합의금을 노리는 고의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들으면서 이거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잘 들었습니다. 자, 애청자분들 좀 문자 또 들어오고 있는데 이전 시간에 저 라면 이야기 좀 했었거든요. 문자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77번님. 저 38살인데 초등학교 때 땡 라면 100원, 초코파이 100원, 땡땡 그 상어바 1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저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 아이스크림 가격 좀 기억나세요? 저는 딱 100원 정도까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예. 1566번이 저 초등학교 때 분식집에서 50원 주고 라면 사 먹었어요. 참고로 삼땡 라면이 저하고 동갑이에요라고 하셨고 9722번님 1999년에 라면 전문 식당 했었습니다. 상호는 꿈해본 라면이었고 주 메뉴가 바다가 육지 라면 등 13가지 라면이 었어요라고 하셨네요. 혹시 저 파트장님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매우 좋아합니다. 예, 혹시 집에서 먹을 때 어떻게 좀 이렇게 먹으세요? 저는 그 짜장 라면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일요일이면 항상 짜장라면을 끓여 먹게 되는데 항상 물을 끓이면서 뭐 청양고추를 같이 넣어서 오오오. 매운맛을 좀 우려낸 다음에 저랑 비슷하다. 예. 예. 그리고 딱 끓인 다음에도 청양고춧가루를 좀 뿌려서 좀 매콤하게 먹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요일에는 저 짜장라면 요리사가 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면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좀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 같아서. 이번 주말부터 당장 이동량이 좀 많아질 텐데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모르고 당할 것 같은데. 이제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제 보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이것보다는 이제 본인도 모르게 보험 사기를 또 저지르는 유형을 말씀드리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지르는 유형.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추석을 맞아서 이제 고향에 가시게 되시면 예. 친척 집을 방문하신다거나 성묘를 가서 술을 조금 마시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술을 마시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키를 건네곤 하는데 예. 그런 경우에 대부분 형제, 친척들은 보험 계약상의 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를 바꿔서 이제 보험 접수를 하는 건들이 명절에 좀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역시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게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네,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보험 사기가 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 명절에 좀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보험료가 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명절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시면 명절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운전 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 생기고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보험 가입자가 저지르는 보험 사기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 보험회사는 이제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 보험 사기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적발하고 있었고 조직형 내지는 뭐 대규모 보험 사기 적발을 위해서 뭐 금융감독원, 예. 보험협회,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제조합이 이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은 이제 출범 이후에 우선적으로 공제조합과 보험회사 간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하는 데 좀 노력하였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이제 보험회사만 참여하던 보험사기 회의체도 참여하고 정보 교류도 활성화해서 업무 협력을 좀 강화했고요. 또 더불어서 보험사기 적발 교육을 진행해서 공제조합 직원들에게도 보험사기의 적발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발 기법을 교육하였습니다. 예. 지난 5월에는 자동차 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개소해서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없었던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활동 이전과 적발 시적도 좀 많이 달라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2019년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약 37억 원 정도였습니다. 예. 2020년에는 약 86억 원으로 2배 이상 많이 크게 증가했네요. 증가했습니다. 예. 또한 이전에는 보험사기 조사 전담 인력을 운영한 2개 공제조합인 렌터카와 화물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 시적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6개 공제조합 모두 적발 시적이 증가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실적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흘러서 마지막으로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의 앞으로의 좀 계획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앞으로 이제 자동차 진흥원에서는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 보험사기 조사 전담 인력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하. 기존에 전담 조사 인력이 없는 공제조합에서는 보험사기 조사하는 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요. 예. 이를 지원해주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맞춤형 기획조사들을 적발해서 적발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예. 파트장님, 저 나쁜 분들 좀 많이 좀 잡아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이차민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